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실망을 해서 밥맛이 없다. 이재명을 절대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했었고요. 부정선거를 할 확률이 뭐 99% 이상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무조건 부정선거 방지와 또 하나는 지지율이 경남권 아니면 경북권에서 이 경상도에서 압도적으로 몰아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과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을 안 보려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봤는데 댓글에 이상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김문수 후보 이번에 부정선거 못 막으면 어렵다 말씀드렸고, 다만 당일날의 일진과 선거일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선거 당일날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득표율이 높게 나왔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그냥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발 좀 제가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제대로 영상을 보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맞네 틀리네 하나도 안 맞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발 뭐 그런 거 말하는 건 본인들 자유지만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쭉 이야기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다음에 그런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댓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댓글 잘 안 보고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참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 그리고 부정선거도 이번에 엄청나게 지금 부정선거가 어떤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나 봐요.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 많던데 어찌됐건 그건 그거고, 앞으로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김문수 후보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대선일 날의 운기는 이재명보다는 김문수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당일날은 운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65%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서울하고 전라도에서 조금 더 나와야 된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 투표율이 81, 2%가 안 됐고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표를 사전투표에서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원래 김문수 후보가 한 15% 이상 20%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데 1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정말 제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가 아닌데 결과는 뭐 어찌됐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겠지만 이제 방법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충분했으면 또 확실하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뒤엎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권성동이 권영세가 뻘짓하면서 시간을 너무 깎아 먹었어요. 그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도 이게 조작제를 안 했으면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훨씬 더 이겼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지만, 정식으로 만약 부정선거 이런 걸 안 했다 하면 40%도 안 된다. 그러면 60% 이상은 이재명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문수 전 후보가 여기서 그러면 멈춰야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뒤로 물러나 가지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면 축구 얘기를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하게 공격으로 나와야지, 자꾸만 이 보수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좌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도 너무나 그게 아쉬운 거고, 또 지금 김문수 후보도 역시 선거 기간에 너무 약간 조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방어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물러나면 절대로 안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 전날 이재명이 당선되고 김문수 후보가 질 수 있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보니까 영상 밑에 댓글에 참 희한한 댓글들 많이 달았던데, 그것은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회적으로 돌려서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이미 부정선거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안 된다. 이걸 알고 다만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야 되고, 경상도 지역에서 대구 경북은 70% 이상, 부산 경남 이 울산 이런 쪽에서 65% 이상 나와야 된다는데 울산 경남 부산 이쪽에서 65%안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패인인데, 여기 민경욱 전 의원이 여기 지금 올려놓은 거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그렇게 나왔네요. 당일 투표에서 15%를 이긴 김문수 후보가 사전에서는 37%를 졌다. 사전 투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자들이 세팅 값을 63대 30으로 하든지 아니면 60대 35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얘네들이 세팅 값을 65대 김문수 후보 27로 막 완전히 세팅 값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많게는 270, 80만 표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제가 그 영상에서 분명 전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15만 표에서 20만 표 이 정도로 정말 신승할 수 있는데, 그게 모든 표를 몰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힘들다. 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날 이재명 당선, 김문수 후보 낙선 이렇게 했더니 또 그게 상당히 기분 나빠가지고 댓글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저는 제 상담하시는 분 주변 분들한테는 다 탄핵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거 탄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희망을 꺾는 것 같아서 제가 운기가 좋아진다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영상에서 제대로 이야기하면 그걸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윤 대통령도 탄핵 안 된다 그랬는데 탄핵당했다라느니, 아니면 이번에도 김문수가 당선되는데 당선이 안 됐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노골적으로 김문수 낙선되고 윤 대통령 탄핵된다고 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세도 많고 우파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우회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옛날에 이재명이 무죄 나올 때도 전날 이재명이 무죄되나 그런 영상을 올린 건 그건 저는 무죄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여기 사전 지금 투표율에서 예상치 제가 63%, 김문수 30 이렇게 해서, 또 본선거에선 김문수 후보 약 55% 득표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본 투표에서 김문수가 53% 얻었어요. 그거는 이준석이를 제가 5% 예상을 했는데 이준석이 7% 이상 얻어서 이준석이한테 2%더 가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최종 득표수 보시면 이재명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약 260만 표 이상 차이 나는 거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저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낙선하는 경우에 수 예시를 했더니 이걸 또 보시고 굉장히 기분 나빠갖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또 뭐 댓글에 여러분들이 난리를 치던데,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270, 80만 표 이 정도 제가 거의 정말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예요. 본선거의 득표율까지
거의 55%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53%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사전 득표율 저는 63%이 정도 했는데 65, 6%로, 그리고 김문수 후보 30% 예상을 했는데 27%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완전히 세팅값을 저는 예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제가 이게 틀린 겁니까? 제 영상을 그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정확하게 이것을 예측을 하고 맞췄어요. 이미 제 영상 올린 거 그 본 선거 전날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올렸잖아요. 다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김문수 후보가 당일날 운기가 좋으니까 최대한 본투표에서 80% 이상, 81, 2% 나와야 되고, 대구 경북에서 70, 부산 경남에서 65% 이상 나와야 된다.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것까지 나왔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문수 후보 여기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쉬운 것은 사람이 정말로 인간적이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또 경력 너무나 뛰어난 게 많은데 이분이 조금 약간 굼뜬 게 있어요. 좀 약간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고지식하고 너무나 보수적이고 이런 거다 보니까 어떤 과거에 살아온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은 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고 이제는 과거에 노동운동 하시는 것처럼 좀 나이가 70 넘으셨지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 25년, 6년, 27년까지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8년, 29년까지도 뭐 나쁘지 않아요. 운기로 보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싸우셔야 돼요. 지금 포용할 때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이 사람 포용하고 저 사람 포용하고 대선 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했지만 지금은 포용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내칠 거 내치고요. 지금 국힘당을 장악을 하셔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또 뭐 다 지금 망가진 당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살릴 수 있겠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일날 본투표에서 53% 얻으셨잖아요. 이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 50% 이상 지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충분히 있고요. 트럼프도 80에 대통령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게 사는 시대잖아요. 김문수 후보한테 앞으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국힘당을 완전히 다시 깨부수고 다시 재창당한다는 생각으로 옛날에 김영삼이가 그런 말 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3당 합당을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그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제는 강하게 부딪히고 싸우시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완전히 이도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야인으로 그냥 돌아가시고 그 김문수라는 사람이 과거에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이재명이한테 졌대. 이 정도로밖에 역사는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말을 뭐 듣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 여기서 뜨뜻미지근하게 이 선거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포용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방원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제 갈 길 이제 그대로 갈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 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애초부터 옛날부터 전 트럼프 믿지 않습니다. 보수들 분들 중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믿으시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전 트럼프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이를 아마 트럼프는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또 트럼프한테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청나라 황제 또 명나라 황제한테 고명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아야 왕노릇 제대로 하듯이 이재명이는 아마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옛날 문재인보다도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퍼주게 될 거고 트럼프는 그것을 이재명을 가지고 놀 겁니다. 그래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낼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나오면서 또 주한미군 주둔비 올려달라 그러면 이재명이 또 올려주고 옛날에 뭐 무기 사라고 무기 사고 뭐 무기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재명이하고 트럼프하고 또 오히려 어쩌면 더 짝짝꿍해서 우리들한테 이 보수 우파한테 엄청난 실망과 열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트럼프를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믿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하고 싸워야 되고요. 이재명이는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올해 이제 6월 내년 후년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이재명이도 길면 2, 3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올해 못 간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6월 18일 날 뭐 어떤 분들은 뭐 6월 18일 대법원에서 뭐 선고를 뭐 하고 대법원이 아니죠. 고등법원에서 저는 애초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파기자판을 조희대가 안 함으로써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때 그 파기자판을 안 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길을 열어줬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거 떠나가지고요. 그대로 됐고요. 조희대도 믿을 수 없고 대한민국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외롭게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저는 김문수 후보밖에 남지 않았다. 뭐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그거 좋은 생각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윤 어게인은 없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 좀 안타깝지만 한동훈, 홍준표 다 나가리입니다. 이런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 앞길 고난의 시작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요. 과거에 노동운동 하시면서 그 결기를 대한민국 살리는 데 다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힘내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경욱 TV에서 말씀드린 그 사전투표 그 격차 벌어진 거하고 또 당일날 김문수 후보가 득표한 거하고 제가 예측한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최악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건 그대로 다 나와가지고 저도 뭐 거의 제가 예측한 대로 됐지만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충분히 다시 승산이 있기 때문에 힘내시고 본인의 그 앞길을 뭐 그동안 좀 잘 살아오셨지만 그동안 살아오신 것 이상으로 앞길이 험난해질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우리 애국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앞으로보다 더 과거보다 험난한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김문수 후보한테 요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